안녕하세요. 강한 의사들의 한의사 김정국. 한의사 이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골드 PD께서 이거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무한폐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우리 한의사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들 이제 많이들 공포에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손을 씻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할 일이 없을 때마다 항상 손을 씻는다. 그리고 또 그것도 정말 구석구석. 두 번째는 재채기 할 때에 주변 사람들 근처에 가지 말고, 또 나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로 이렇게 막는 거, 그것도 잊지 말고.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피하는 것,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그런 위생 관리하는 그 두 가지만 해도 큰 걱정 없이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골드필께서 또 CG로 이렇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대에 일어난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게 발견이 된 거고, 뭐 이번에는 추정 치료는 아마도 뭐 박쥐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람에게 옮겨와서 아직까지 인류가 접해보지 않은 바이러스라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2002년에 사스, 뭐 2009년에 신종플루였죠. 그리고 2014년에 메르스, 계속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저희 한의학 문헌에서도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너무 오래 갔나요? 한 2500년 전. 그 시절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처방들, 지금 보면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되겠죠. 그 케이스 리포트가 바로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희가 춘추 전국시대가 2500년 전인지 저 모르고 있었네요. 그 상한론 같은 경우는, 상한이라는 거는 상할 상자에 한은 찰 한자예요. 그러니까 외기에 상한 것을 상한론이, 그거에 대한 논리를 펴놓은 게 상한론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몸을 기로 설명한다면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기를 정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들을 사기. 그 사기라는 게 결론적으로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외부에서 오는 지금 같은 이런 특수 바이러스들,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겪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럴 때는 어떤 처방들을 쓰고 치료법은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상한론이죠. 매일마다의 경과를 보면서 약을 어떻게 쓸 거냐, 증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간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썼더니 어떻게 나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에 대한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중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사기라고 퉁 쳤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견디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정기라고 붙였죠. 그래서 정사투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싸움 붙었죠. 전쟁이에요. 내 몸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렇게 전쟁이 나면 나오는 현상, 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증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을 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발열 현상이거든요. 그 발열 현상들을 이제 제어를 하고 그걸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제 어쨌든 한의학적으로도 과거부터 정말 뭐 2000년 수천 년 전부터도 지금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싸움들은 계속 한의사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요. 삼국시대 한나라에서 장준경이라는 분이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처방을 해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상한론이라고 하는 그 의서가 굉장히 잘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한 7, 800년 정도까지는 걔로 먹혔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애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나라 때. 그래서 상한론이 있는 것들을 보완 발전을 시켜서 또 다른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학파를 가지고 온병학. 온병이라고 하는 게 상한하고 달리 보는 개념이고, 상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찬 기운에 노출에 대해서 몸이 상했을 때 나오는 것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기, 온병은 지금 같은 전염병 상황들, 그런 대처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상한론에 있는 처방이 사실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는 감기 환자들에게 상한론에 나온 처방들을 쓰고 진단을 해서 요때 요 페이지에 있으면 요 처방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온병론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온 따뜻한 온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발열 증상이 많고 지금처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할 때 서늘한 약재들을 가지고 병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내용들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때 메르스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처방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또 연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의 그 특효가 있는 한약재들, 예를 들어 뭐 시호, 팔랑근 이런 것들 약재들을 가지고 또 연구가 되고 있는 거니까. 팔랑근이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좋아라고 해서요. 팔랑근이 씨가 말랐다요. 아, 네. 그렇다 그런가요? 예, 씨가 말랐어. 저도 진짜.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말라리아 치료제가 음. 인진숙에서 나와서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의학상. 의학상을 예, 예.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온병론에서는 쓰이는 약재였었거든요. 온병학에서는. 사스 때 사례이기도 한데요. 홍콩 광동성 그쪽 지역에서 사스가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이 이제 전체 뭐 발병 인원이 어떻게 되고 사망자가 어떻게 되고 뭐 치료가 어떻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광동성 쪽은 중서가 같이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도 같이 쓰고 테스트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광동성 쪽은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베이징에서는 철저하게 서희들만 들어갔대요.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처럼. 거랑 비슷하겠죠? 서희들만 철저하게 들어가서 뭐 양약들을 썼더니 거기는 사망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의미를 되면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감기는 우리가 원래 약이 없습니다. 감기 약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게 그냥 단지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증상을 어떻게 줄여낼 거냐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에이즈 치료약도 예, 에이즈 쓰고 치료. 있죠. 예, HIV HIV의 그 치료약을 쓰죠. 지금 투약을 하고 있대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고전적으로 아니면 문헌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였습니다가 되면은 이제 한의학도 그쪽으로 같이 투약이 되는 게 환자들을 개선시키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에이즈 치료약을 쓰는 게 뭐 그런 원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류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에서 과민하게, 아주 과민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른 작용이 있으니까 면역을 그냥 좀 억제시켜 보자. 그래도 좀 괜찮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일단은 다 해보자 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검증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전부 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 과학적 근거가 있다 이게 아니라 생각했을 때 음. 과면역 때문에, 과면역 반응 때문에 사람이 과도하게 발열이 되고 이 면역 체계가 과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면역 체계를 죽여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도 쓰고. 지금 근데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아유, 정리 잘해주네. 그쵸? 아이고, 잘했어. 예,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들이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공포감을 조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기 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는다가 현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만나는 거 혹은 그 사람이 있었던 공간을 내가 지나가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아요. 직접적인 접촉들이 있을 때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정말 그분이 침을 이렇게 훅 튀었는데 그걸 내가 먹었어. 아니면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을 내가 먹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그 공간 안에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감염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겁을 내서 모든 활동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신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분위기는 그렇지만 손 잘 씻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기 안 걸리려고 그러면 내가 튼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면역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니까, 뭐 내가 조금 증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손 잘 씻고 실제로 네. 개인위생을 조심하시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냥 뭐 손 소독 잘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끼고,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해서 메르스도 견뎠던 사람이고요. 그때 메르스 때도 저 진료를 했었으니까. 저도요. 네, 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누구나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영상 보실 여러분들도 예방 잘 하시고요. 주변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좋아요. 네,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구독. 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